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엑셀의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효성 검사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다음 반올림에 관련된 함수, 숫자와 텍스트를 변경하는 데 관련된 함수, 마지막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오류 메시지 대신에 사용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표시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상당히 유용한 기능인데요. 우리가 방법은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셀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잘못된 데이터 입력을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라면 0에서 100점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못 만든 점수네. 0점이나 100점. 자, 101점도 없고 마이너스 점수도 없고. 그런데 실수로 101 아니면 키보드 쿡 눌러서 900 이런 거 들어가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편한 기능이겠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우리 13자리 넘는 사람 우리나라에는 없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판매월을 입력한다라고 했는데 13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처럼 아예 셀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는 입력을 막아버리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과장님한테 시트를 받았다. 그런데 뭔가 수상해. 이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빠르게 찾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시트 같은 경우 뭔가 잘못된 것 눈으로 쑥 훑었을 때 느낌 오나요? 이건 뭐지? 네.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인데 대전 다음에 대진을 찍었네요. 오류. 그리고 부산인데 뭔가 무산됐나? 무산. 아니죠. 자, 이러한 데이터들이 100줄만 있어도 우리가 눈으로 훅 훑어서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효성 검사를 이용을 하면 지금처럼 빨갛게 잘못된 곳에 엑셀이 표시해 준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트에서 같이 작업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지점에 좀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만 입력되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지금 조금 많거든요. 여기 밑에까지. 자,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B4에서 시작 셀에서 클릭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그리고 컨트롤 아래쪽 화살표 키. 컨트롤 키와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연속된 데이터 끝까지 또는 그 다음 시작까지 자동으로 이동을 하니까 범위 잡는 쉬프트 키와 함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아니면 뭐 평소대로 찍고 휠 굴려서 마지막에서 쉬프트 클릭 또는 누구나 한다는 드래그로 범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검사를 유효성 검사를 지정을 할 범위를 잡고요. 다음 데이터 탭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자, 그 중에서도 나는 유효성 검사를 지정하겠다 입니다. 자, 여기 설정의 탭에 가서 제한 대상. 뭐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메뉴인데요. 모든 값을 제한하겠다. 모든 것을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나요? 나는 제한 대상 없음이라고 제가 매뉴얼을 번역했다면 없음이라고 했을 것 같네요. 자, 제한 대상이 모든 값입니다. 아니라 자, 여기 목록인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사용자 지정을 왜 그렇게 많이 한대? 자,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데이터에 뭐 영업부, 총무부 이런 식으로 부서명을 자동으로 목록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 그때 사용자 지정이 아마
귀에 익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사용자 지정은 수식을 입력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리스트, 이런 리스트에 있는 것만 유효하게 해줘. 목록입니다. 자, 그리고 원본에 가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자, 콤마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요. 자, 재미로 한 개 해볼게요. 자, 여기 오류 메시지라고 있는데 여기 제목에 가서 자, 일단 뭔지 모르고 한번 써볼게요. 보통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내 잘못은 잘 없고 남 잘못이 많잖아요. 네 잘못. 자, 오류 메시지 바로 좀 하세요. 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IME 모드는 자, 우리가 그 한글을 입력해야 되는데 자판이 영어로 되어 있다. 또는 반대로 되어 있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한글이어야 된다. 또는 언제나 영어여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문이나 한글로 정해주면 기본적으로 이 모드로 변환이 되어서 입력이 됩니다. 자, 이건 설명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일단 오류 메시지까지 하고 확인했습니다. 자, 좀 전엔 없었는데 서울 옆에 아이콘이 하나 생겼죠. 자, 여기를 클릭하면 그렇네요. 좀 전에 입력했던 목록이 쭉 나타납니다. 자, 만일 이 지점이 서울이 아니고 대전이었다면 대전. 내가 타이핑할 필요 없이 우리가 웹사이트 같은 곳에서 회원가입이나 뭔가 정보를 입력할 때 리스트를 보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방법은 이 범위에 있는 셀들에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만 유효하다라고 설정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서울을 서울이라고 하지 말고 자,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수도 엔터. 띵 소리가 나죠? 좀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네 잘못 제목에 발언 좀 하세요. 미안해. 예. 자, 그래서 다시 시도. 자, 좀 전에 설정했던 거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알겠죠? 다시 시도. 뭐 손으로 타이핑을 해도 되고 아니면 선택해도 좋아요. 자, 다음.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자, 유효한 거를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 잘못된 데이터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자, 사실은 이 잘못된 데이터를 찾는 거는 시트 전체로 모든 유효성 검사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일단 기능적 설명을 위해서 먼저 해볼게요. 자,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잘못된 데이터 클릭. 그렇죠. 자동으로 빨갛게 이건 뭐지? 대전 대구 오타는 아닐 것 같아요. 무산 역시 부산. 밑에도 있나? 밑에는 없네요. 이렇게 100개 중에 1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지금 주방 세제, 욕실 세제인데 4개까지만 오른쪽에 목록 표시 아이콘이 나타나고 그 아래는 없어요. 자, 내가 사용자 유효성 검사를 지정해 뒀는데 수정하고 싶다.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역시 범위를 잡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서 보통 엑셀은 어떤 기능을 지정하면 지정한 곳에 해제하는 기능들이 많죠. 자, 여기 설정에 와서 여기 우리가 아까 오류 메시지나 또는 IME 모드 같은 것도 설정했잖아요. 이런 걸 한꺼번에 지우는 게 모두 지우기입니다. 아니야. 나는 데이터 입력하는 것만 풀겠어. 모든 값으로.
아니면 다른 값으로 이렇게 변경해도 됩니다. 자, 지금은 깔끔하게 그냥 모두 지우기 클릭하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셀을 클릭해도 옆에 아이콘 목록 안 뜨죠?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 두 개도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겁니다. 자, 사은품 전체에 대해서 Shift, Ctrl, 아래쪽 화살표. 이건 안 된다, 그죠? 왜? 데이터 입력된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C4 클릭, 그리고 여기 Shift 클릭, 범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러 갑니다. 자, 여기 목록이라고 선택하는 것까지도 똑같아요.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여기 원본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라고 직접 입력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지점마다 사은품 목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이 유효성 검사를 다 새롭게 변경해야 되니까 자동으로 유효한 목록이 바뀌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른쪽에 F열에 보면 여기 사은품 목록들이 쭉 떠 있네요. 자, 그래서 원본에서 일단 클릭한 후 시트에 와서 유효한 셀들만 범위를 잡고 손을 딱 놓게 되면 이렇게 범위를 이용해서 유효한 목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그렇죠. 자, C4에 가서 샴푸, 주방세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편한 기능, 유용한 기능이다. 느낌이 팍 오죠? 한 가지 안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좀 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서 잘못된 데이터 표시. 지금은 잘못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또 사실 입력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유효성 검사를 했기 때문에 좀 전처럼 대진 안 돼요. 바로 혼나네요. 자, 취소. 자, 좀 전에 우리가 잘못된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빨간색 원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난 확인만 하고 그대로 두고 싶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유효성 표시 지우기를 하면 없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개수가 210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범위를 잡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탭,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자, 아마도 제가 이전에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넣어놓은 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중에 이미 설정된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러면 없는 거는 있던 것과 똑같이 적용해 줄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라고 물으면 이 중에 있는 유효성 검사와 똑같은 방식의 유효성 검사가 설정이 되는 거고, 아니요 라고 물으면 답하면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연찮게 이렇게 됐네요. 자, 제한 대상에서 여기 정수. 자, 우리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 중에 여기 1에서 12를 벗어난 월은 입력할 수 없게, 시험 점수 같은 경우는 0에서 100 벗어나서는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한 대상을 정수에 대해서만 특정 범위에 맞게 해주라. 시험 점수 최소값 0, 탭 최대값 100. 이렇게 하면 0과 100을 벗어났을 때는 아까처럼 띠웅 하고 이렇게 네 잘못이라고 뜨게 되겠습니다. 자, 정수는 이렇고요. 다음에 소수점이라는 거는 실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10.0까지만 가능해. 이와 같이 정수값이 아니라 실수값일 때는 제한 대상을 소수점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목록은 우리가 앞에서 해봤고, 다음 날짜를 한번 해볼게요. 날짜를 해서 원래 2022년도에
날짜만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란다면 2020년 습관적으로 01이라고 하네요.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도 유효한 범위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텍스트 길이, 요게 바로 우리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때 12자리, 14자리 우리나라 사람 아닌 거죠. 자, 해당 범위를 하게 되면 최소값, 최대값인데 여기 제한 범위에 해당 범위 말고 똑같다, 아니다. 우리 비교 연산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는으로 했더니 제한 길이 13으로 해주면 13자리가 안 되면 우리 중간에 대시라고 그러죠. 대시 빼고 13자리를 넘거나 부족한 거는 띵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고수들이 한다는 것. 좀 전에 제일 처음에 유효성 설정할 때 목록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잘못하고 사용자 지정에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용자 지정은 수식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여기 수식에 가서 는, 수식이니까 는으로 시작하고 이 수식이 참에 해당할 때만 유효한 값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은품 개수를 지점에 내려주되 한꺼번에 500개 초과해서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했다면 이 수식을 어떻게 적어야 될까 이거죠. 자, 이 유효성을 지정할 때는 셀 하나당 유효성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많은 셀마다 다 지정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범위를 잡아서 하잖아요. 범위를 잡아서 하지만 이 유효성 지정해주는 수식은 셀 하나하나에 다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엑셀이 그렇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사를 합니다. 우리가 수식 복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수식을 하나 만들고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유효한 수식을 지정했을 때 이 수식이 자동으로 엑셀이 복사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수식을 복사하게 되면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죠. 일단 쉬운 거부터 해 봅시다. 자, 펜 모드 좀 없애고요. 자, 일단 쉬운 거라면 내 셀, 자, 이 범위 잡은 것 중에 시작 셀은 화이트입니다. 그죠? 흰색이죠? 회색으로 안 변하죠? D4죠. 이 셀을 기준으로 수식을 한 번만 지정합니다. 이 셀의 값이 얼마? 작거나 같아야 된다. 500. 이 수식이 참이면 유효한 거, 아니면 띵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서울에서 우리 사업 좀 많이 주세요. 아니면은 입력하는 사람이 잘못 입력해서 410개였는데 이렇게 510으로 잘못 입력한다면 그쵸, 띵 하게 되네요. 부합하지 않은 거다. 그죠? 자, 이래서 이제 다시 고치면 뭐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왔습니다만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 우리가 최대 값을 500으로 지금 수식에서 직접 500이라고 사용했잖아요. 근데 최대 개수를 이제 셀에 입력을 하고 이걸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한다. 또 난 변동을 하고 싶다. 다른 이제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그럴 때는 최대 개수를 이번에는 이제 뭐 1000개로 올렸다고 해볼게요. 1000으로. 그렇다면 이제 이 1000이라는 개수를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게 유효성 범위도 유효성 검사도 따라 달라져야 되겠죠. 자, 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범위를 잡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가서 유효성 검사 갔습니다. 사용자 지정해 왔고요. 여기 500으로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셀 참조로 바꾼다는 뜻이죠. 이 셀.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수식을 아래 셀에도 유효성 지정하는 수식으로 복사를 쭉 하게 되면 D4는 D5, D6, D7으로 바뀔 거고 G11 이 셀이 어떻게 됩니까? G12, D13 쭉 범위가 뒤로 밀리겠죠. 최대 개수는 언제나 고정이니까 G11은 무슨 참조? F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 절대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상대고 절대하면 그냥 달러 2개 붙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나만 붙는 혼합 참조도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주방 세제를 1200개나 띵 하게 되겠습니다.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왔고요. 최대 개수를 이번에는 400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전에 기억나죠? 데이터 탭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잘못된 데이터 했더니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성 검사는 아주 간단하게는 목록에서 골라서 입력하는데 이용할 수 있고 이미 입력된 데이터 중에 잘못된 거 찾는 데도 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유효성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표현해서 시트 내용에서 어떤 데이터 값을 바꿔주면 그에 맞게 또 검사를 지정할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는 방법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인데 미리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가서 이론적인 설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올림 함수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자, 반올림 함수가 왜 꼭 필요할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뭔가 이상한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죠. 37.1과 30.1을 더했는데 합계가 67.1? 엑셀이 계산을 틀리게 하나? 환불받아야 되겠네요. 자, 37.1과 30.1을 더하면 67.2여야 되죠. 그런데 67.1이라고 떡하니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당했던 일인데 자, 이런 경우 왜 이렇지? 설마 아니거든요. 자, 내가 시트에 그 열들의 너비를 한번 넓혀 볼게요. 자, 1차가 37.05, 2차는 30.06.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67.11. 엑셀은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여주냐? 자, 우리 사용자가 이 열의 너비는 넓혔다, 좁혔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엑셀은 실제 데이터는 소수 2자리까지 있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셀 너비를 좁혀버리니까 그냥 우리 셀 자리가 부족할 때는 샵샵이로 나타나죠. 하지만 소수 점 R의 값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37.1이나 37.05나 큰 차이가 없잖아요. 가능한 표시해 줄 수 있는 유효한 데이터를 표시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생긴 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시트를 이렇게 데이터를 계산했다가 출력할 때 모양을 보기 좋게 한다고 너비를 좁혔다가는 큰일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해결 방법은 처음부터 내가 데이터를 정밀도를 소수 몇 자리까지 할지
정해둬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두 자리로 두고서는 나중에 한 자리로만 표시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자, 해결 방법은 소수 자리의 정밀도를 미리 정하고 그에 맞게 데이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다 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 반올림과 표시 형식의 차이를 잘 못 느껴서 헷갈려 하는데요. 표시 형식은 데이터는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는 거죠. 그러나 반올림 함수는 실제 값 자체를 바꿔 버리는 겁니다. 자, 37.05가 있는데 표시 형식을 샵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트에는 37점만 보이죠. 아, 반올림이 되니까 아마 37.1까지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반올림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실제 데이터는 여전히 37.05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울 반올림 함수는 37.05를 무슨 함수?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37.05를 소수 한 자리까지만 있게 반올림을 하게 되면 셀에 표시되는 거는 당연히 37.1이고요. 값 자체도 37.05에서 37.1로 바꿔진다는 것. 그래야만 나중에 진짜로 37.1, 진짜로 30.2라면 합계가 67.2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운드 함수 볼게요. 자, 이 값을 소수 몇째 자리까지만 있게 반올림해 주시오를 명시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인수요. 뭔가 느낌이 샤해지죠. 양수 n, 음수 마이너스 n, 반올림 자리가 음수일 수도 있나? 그렇습니다. 반올림 자리는 음수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2.37이 있을 때 나는 소수 한 자리까지만 있게 해서 12.4로 반올림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써야 되겠다? 라운드 함수를 쓰는데 12.37을 소수 한 자리까지만 있게 해주세요. 입니다. 양수죠. 자, 양수 n을 쓰게 되면 소수점 아래 그 다음 n 플러스 한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소수 한 자리까지 있게 하려니까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2.4가 되게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음수가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라운드 함수입니다. 음수 1, 10, 100 잠깐만요. 1, 10, 100, 1000만으로 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3으로 하겠습니다. 자, 음수가 나왔습니다. 음수라면 소수점 위로 n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다. 되어 있네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100원 단위는 날리고 싶다는 거죠. 100원 아래로 100원 단위는 그냥 날리고 1000원 단위까지만 살리고 싶다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3이니까 소수점 위로 세 번째 자리 하나, 둘, 셋 100단위죠. 이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합니다. 그렇다면 6은 반올림 대상이죠. 4, 4, 5, 2, 4까지는 4 죽이고 5부터는 올려주는 것. 그러면 1, 2, 7, 0, 02 아유 잘못했습니다. 1, 3, 0, 0,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원 단위나 1000원 단위나 1원 단위 같은 것을 날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음수 처음 보는 것겠지만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것. 자, 라운드 업 그리고 다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라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올림이에요. 그런데 다운은
무조건 잘라 내림이고 up 무조건 올려 올림 함수입니다. 자, 인수의 사용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거. 자, 아까는 반올림을 한 거고 이제 라운드 뭘 해볼까요? 자, 내림을 하는 거. 내림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것도 우리가 청구서 같은 곳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라운드 다운을 하는데 요금이 12,379원이다. 이랬을 때 통신사에서 서비스 억수로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런 단위 날려주죠.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내가 이 1원 단위 날려줄 때 반올림을 해서 80원을 하면 고객한테 엄청나게 혼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1원 단위 절삭 잘라버리겠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1 이 자리에서 무조건 내린다는 거죠. 결국 12,370원 요금을 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라운드업은 은행에서 고객에게 내줄 돈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2,379원이다 이거죠. 이랬을 때 요즘 1원짜리 정말 돈도 아니죠. 10원짜리도 돈이 아닌 건데 자, 그렇다면 고객에게 내줄 돈인데 12,379원 중에 9원 날리고 12,370원 줬다면 또 혼나겠죠. 오히려 이거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12,380원으로. 그죠? 자, 12,371원이다 하더라도 80원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round up. 무조건 올림해라. 소수 위 한자리에서 입니다. 자, 다운과 업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음수 자리 생각 외로 필요하겠구나.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또 요긴한 함수 n 함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n 함수가 왜 필요할까부터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금전출납부 같은 게 있네요. 여기서 이제 잔액을 구할 때, 자, 우리 여기 270만 6,400원 잔액을 구하려면 그 전날의 잔액 1번, 그리고 여기에 수입 금액 2번, 그리고 여기의 지출 금액 3번이 있다면 이 잔액을 구하는 수식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1에다가 수입 금액에다가 지출 금액을 빼면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셀은 제대로 결과가 나오겠는데 누구? 얘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잔액 글자가 1번, 여기가 2번 수입, 여기가 지출 3번입니다. 그렇다면 얘 수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1 더하기 2 빼기 3을 해버린다면 1은 텍스트잖아요. 숫자가 아니니까 덧셈을 못하겠죠. 오류가 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수식 하나를 똑같은 거를 아래쪽으로 복사해서 나는 채우고 싶은데 얘가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셀부터는 괜찮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잔액을 첫 번째 잔액을 자동으로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상당히 편하겠다 이거죠. 이 잔액 글자를 0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n 함수입니다. n 함수는 안에 인수가 텍스트라면 얼마로 0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n 함수 볼까요? n 함수는 숫자로 변신할 수 있다면 숫자로 변신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숫자라면 원래 숫자잖아. 예. 날짜 형식의 20년 12월 25일 이라면 우리 엑셀에서 날짜는 1, 2, 3, 4 시리얼 넘버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리얼 숫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몇만 얼마가 아닐까 생각하네요. 자, 숫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 논리값 참 거짓이 엑셀에서는 숫자로도 변신된다 라고 얘기했죠. 나 빵원 또 없어. 0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샵 머시기 오류 값은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 기타, 특히 의미 없는 텍스트 계조 남는 거 텍스트 때는 뭘로 바꿔준다? 0으로 바꿔줍니다. 뒤에 나오는 value 함수는 오류 나거든요. 근데 얘는 0으로 바꿔줘요. 요것 때문에 요긴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잔액을 구하는 첫 셀에 수식을 어떻게 적을까요? 좀 전에 잔액에다가 2, 수입에다가 3, 비용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NI1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NH2는 뭐죠? NH2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근데 굳이 N 함수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 수식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엑셀의 시트는 전문가가 될수록 자동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데이터 여기 비용 금액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뭔가 0이라고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죠. 뭐 본인이 할 줄 모르면 못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부가세의 수식을 어떻게 썼느냐 한번 볼까요? 자, if 함수를 썼으니까 둘 중 하나네. 둘 중 하나가 빈 텍스트이거나 또 다른 if 함수. 자, 왼쪽에 비용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면 is blank 함수입니다. G2 셀이 blank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세요. 0 숫자도 표시하지 말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여기에 비용 금액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비용 금액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만 나라에서 부가세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돌려줍니다. 자, 세금 계산서가 없다면 부가세 인정 못 받죠. 그러니까 자, 이 세금 계산서인지 현금인지 구분해주는 고세 값 D2의 값이 세금 계산서라면 10%의 부가세, 그렇지 않으면 0. 자, 원래는 이 식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데이터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0이라고 표시되겠죠. 세금 계산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고 싶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함수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용을 하면 자동화가 된다 이거죠. 자, 이럴 때 비용 금액에 지금 여기는 빈셀이 없지만 비용 금액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용을 2만 원이라고 입력한다면 0이라고 표시될 거고 여기에 9번에 세금 계산서라고 들어간다면 부가세 2,000원이 표시될 거고. 자,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이 비용 금액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빈 텍스트가 들어있죠. 자, 빈 텍스트일 때 여기 그냥 H2로 되어버리면 오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빈 텍스트를 0으로 만들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n을 함수를 이용을 해서 h2 값을 n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실 한 개 더 해야 돼요. 누구냐면 여기 수입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어 있다면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빈 텍스트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므로 최종 수식은 F2 역시 NF2여야 합니다. 어때요? N함수 요긴하게 쓰이겠다. 알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사용되는 것까지 설명해서 복잡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금전출납부 만들 때 이전 잔액의 수입금액 빼기 비용금액 해서 새로운 잔액을 구할 때 여기 첫 셀이 글자라면 아주 유용하다.
이번에는 value 함수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트 내용을 잠깐 본다면 제품 코드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이 뒤에 4개가 출시 연도 정보인가 봐요. 그렇다면 이 출시 연도는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write 제품 코드에서 끝에서 4개. 그죠? 그런데 위에는 보니까 value란 함수를 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자, write 함수를 이용해도 이렇게 출시 연도가 제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만일 이 값에 대해서 덧셈을 한다. 지금 출시 연도니까 덧셈은 하진 않겠지만 나중에 다른 데이터이고 이런 write 함수 결과로 넣은 값에 대해서 내가 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 합계를 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얼마 나올까요? 0 나옵니다. 왜? 왜 0이 나오냐 이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숫자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뭔가요? 텍스트 함수의 결과니까 이거 전부 다 사실은 2010 텍스트입니다. sum 함수나 average 함수는 텍스트는 제외시키고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할래? 이거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텍스트를 value, 값으로 바꿔주라 라는 value 함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value 함수의 인수는 숫자거나 쌍따옴표로 묶은 숫자라면 숫자로 바꿔준다. 좀 전에 우리 n 함수 기억이 납니까? n 잔액은 결과가 얼마였죠? 0이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n 2018면 얼마가 나올까요? 0입니다. n 함수는. 텍스트는 무조건 0으로 바꿔줘요. 그러나 value 함수는 지금 여기 쌍따옴표로 묶은 숫자라고 했으니까 value 201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 2010이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그냥 0으로 무시하고 싶다면 n 함수를 굳이 텍스트로 보이는 숫자지만 텍스트라면 숫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value 함수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면 되겠어요. 날짜는 똑같습니다. 날짜는 어차피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1년번호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셀에 참조거나 쌍따옴표 안에 숫자 아닌 문자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n과 다르네요. 요게 n과 다른 점. 그리고 텍스트가 들어있는 셀을 참조한다거나 아니면 쌍따옴표 안에 숫자가 아닌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오류가 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 해결하는 방법은 write 함수 적용한 것에다가 숫자로 변신시켜야 되잖아요. value.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로 변신은 value 함수다. 다음 한 가지. 나는 value 함수 모르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모르고도 해결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몇 번 나왔는데요. 엑셀에서는 연산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write 함수에다가 2010입니다. 뭘 더해요? 숫자 0을 더해요. 그러면 연산자 플러스가 중요하니까 이 텍스트를 최대한 뭘로 바꾸겠습니까? 숫자로 바꾸도록 노력을 하죠. 그래서 더하기 0을 하면 2010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엑셀의 함수를 몇 개만 알아도 이렇게 저렇게 응용해서 해결할 방법이 꽤 있습니다. 뭐 알면 아는 함수를 빠르게 적용하는 게 더 좋지만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이런 연산자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value의 반대 함수 text 함수입니다. 자, value와 text가 서로 반대 역할을 한다. value는 숫자로, text는 텍스트로 바꿔주는 함수인데 조금 인수가 더 많아요. 자, 이 값을 어떤 텍스트로 바꿔줘? 인데 그냥이 아니고 이
쌍따옴표 안에 있는 표시 형식에 맞게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잘 알죠? G표준명 아니면 샵점샵 뭐 0.0 이렇게 그래서 표시 형식을 쌍따옴표로 묶어주면 이 표시 형식에 맞게끔 변환된 텍스트로 만들어 줍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느냐 보죠. 우리가 어떤 뭐 서류 접수 기간을 정할 때 시작일, 종료일이 있다. 뭐 매년 똑같은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했던 문서를 시트를 가져와서 그대로 다시 조금만 변경할 수도 있을 테고 이랬을 때 접수 기간을 나는 이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나오게 수식을 만들어 두면 아주 유용하겠다 이거죠. 이 수식 어떻게 쓸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좀 배웠잖아요. 시작일 다시 쓸게요.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에 뭐만 있으면 돼요. 요렇게 물결 무늬가 들어가면 되죠. 자, 물결 무늬 텍스트를 연결할 때는 자, 요게 물결 무늬 앞뒤로 똑같은 지금 빈칸도 있고요. 자, 텍스트 연결하기 위해서는 and 연산자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연산자가 중요하겠습니다. and니까 B1도 텍스트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엑셀은 모든 날짜를 시리얼 넘버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식을 적었다면 결과가 헐 이렇게 됩니다. 왜? B1의 숫자, 날짜죠. 날짜의 시리얼 넘버가 시리얼 넘버가 43959인가 봅니다. 그래서 43959부터 43966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여기 날짜 그대로 표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텍스트로 B1을 아예 텍스트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쌍따옴표 물결무늬 그대로고 시작일 그리고 종료일을 자, B1에 있는 날짜 정보를 이러한 표시 형식에 맞는 텍스트로 바꿔주라. 그러면 연도 4자리 슬래시 숫자 월 2자리 1 2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if error 함수 소개할게요. 이름만 봐도 에러라면 이다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은 아니고 에러라면 수식이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입니다. 자, 언제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뭔가 뭐 처리 중인가 봐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용 금액이 15만 원인데 총 3번 이용 건수의 합 금액이 15만 원이고 여기는 한 번 이용해서 7만 원이고 뭔가 다른 내용을 이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3번 경우는 이용 건수도 없으니 이용 금액도 없겠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건당 평균 얼마 썼어? 라면 이거 나누기 이거잖아요. 평균 금액을 구했는데 채우기들로 따닥 또는 드래그 했습니다. 헐 여기에 샵 디비전 우리 사투리로 디벼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샵 디비전 에러 났습니다. 0으로 나누기 했잖아. 0으로 나누기는 누구도 못합니다. 그죠? 자, 0으로 나누기 했잖아. 0 나누기 0. 그래서 오류가 났다 이거죠. 자, 만일 이 상태로 두어도 상관없어요. 본다면 이용 건수 0이라서 이렇구나. 누구라도 이해는 하겠죠. 하지만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또는 뭐 가장님 본다거나 또 내가 봐도 마찬가지고 괜히 오류 나서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팩트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당자 없음 아니면 해당 건 없음 이렇게 표시가 되면 훨씬 좋겠죠.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 금액 나누기 건수를 하되 오류가 어떤 오류든 오류가 발생을 하면 나는 결과값을 이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충분히 언제 쓰는지 이해되죠? 보통은 식을 많이 써요. 자, 이 식의 결과값이 아니면 뭐 셀 참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식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결과값이에요. 그러나 오류가 발생한다면 대신해서 여기 있는 거 표시해 주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유효성 검사하는 거는 별거 어렵진 않지만 아주 유효한 기능이고요. 그 외에 n, 특히 n 강조하고 싶네요. n 함수, value 함수, 텍스트 함수, 그리고 if 에러까지 가끔씩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